소당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폐호흡은 우리 몸 전체의 30%밖에 차지하지 않고 나머지 60%는 이 폐로 유입되는 거 이외에 우리 몸의 눈과 귀와 뇌와 몸 전체로 나머지 70%가 공급이 돼서 몸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70%의 비중이 30%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호흡이 이루어지려면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면은 코로 유입된 공기가 천천히 막혔던 통로를 열어서 하단전을 열어주고, 하단전이 열리고 나면은 몸 전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70%의 공기, 70%, 이 30% 폐로 공급되는 30%의 공기를 제외한 나머지 70% 중에 첫 번째 눈으로 가는 통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로 유입된 공기가 폐로 들어가고 30%는 일부 유입된 공기가 일부는 요 코 입구 안쪽으로 해서 양쪽 콧잔 등을 통과를 하면서 눈으로 연결되는 통로, 요 통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비루관이라 그래요. 비루관.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비루관이 눈과의 통로. 자, 여기서 좀 알기 쉽게 그려볼게요. 자, 코로 유입된 공기가 코로 유입된 공기가 이런 식으로 콧잔등을 통과해서 이렇게 눈과 소통이 돼요. 자, 이쪽 코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콧잔등을 통과해서 이런 식으로 눈과 소통을 해요. 자, 요렇게 올라가서 양쪽의 눈에 영향을 주는데, 자, 이 들어간 유입된 공기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유입된 공기가 하는 역할은 눈의 압력을 조절해주고, 눈의 온도를 조절해주고, 눈의 습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압력과 온도, 압력을 조절해줘요. 자, 이게 막혀버리면은 안압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압력을 조절해준다. 자, 두 번째는 눈의 온도. 눈에 열이 받아서 충혈되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온도를 조절해준다. 시원하게 공기를 소통해서 바람이 솔솔솔솔 들어와서 내 눈이 항상 시원한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 습도를 조절해서 습도를 조절해줘요. 습도. 자, 눈이 항상 뻑뻑하게 건조하면 안 되겠죠. 그죠? 눈에 적당히 습기가 있어야 돼요. 촉촉하게 습도가 있어야지 눈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기능, 코로 유입된 공기는 세 가지의 기능으로 눈의 건강을 좌우하고 있다. 요 정도만 해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 정도만 해도 이 비루관의 역할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런 기능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비루관의 역할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더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에 그 비루관의 형태를 이렇게 보시면은 특이한 점이 있잖아요. 그죠? 이쪽 코는 이쪽에만 영향을 주고 있고, 이쪽 코에 유입되는 톤, 이게 별도예요. 이게 중간에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뼈로. 여기 코뼈에, 코 중간에 있는 뼈로 해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서로 이쪽으로는 통과가 못 돼요. 이쪽에 유입되는 공기는 여기만 영향을 주고, 이쪽으로 유입되는 공기는 이쪽으로만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공기가 여기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여기로도 영향을 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뭐 서로 분리가 있어요. 이게 정상일까요, 이게? 여기 요 상태가 정상일까요? 보통 일반인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원래 여기가, 원래 정상적인 상태는 여기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가 뻥 뚫려서 이쪽으로 들어간 공기가 여기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들어간 거 이쪽도 영향을 주고 이쪽도 영향을 주고, 이쪽으로 들어간 공기가 이쪽으로도 갈고 이를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왜 끊어져 있냐? 이게 자,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뻥 뚫려서. 그런데 이 일상생활하고 점점 커가지고 하다 보면은 여기에 이물질 차이고 맥혔다 뚫렸다 맥혔다 뚫렸다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기가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맥혀 끊어져, 이게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거 꽉 막혀버려요. 여기가. 이물질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여기가 막혀버려요. 여기가. 자, 근데 형태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형태가 이게 여기가 막히면은 이게 엔간에서는 이게 뚫리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엔간에서. 그래서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끊어진 상태로. 자, 이거의 결과가, 끊어진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끊어진 결과가,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시력을 재본 사람들이 별로 없겠지만은, 초등학교,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국민학교고 지금은 초등학교죠. 예, 초등학교 다닐 때쯤 시력 검사를 해요. 시력 검사를 하는데, 초등학교 때 시력 검사를 하게 되면은 한쪽 눈은 1점이고 한쪽 눈은 1.0이고, 예? 어떤 사람은 한쪽 눈은 0.8이고 한쪽 눈은 1.0이고, 이건 그래도 근소하게 한 0.2 정도 차이 나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하게 차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한쪽 눈은 1.0인데 뭐 한쪽 눈은 뭐 많이 떨어지는, 예? 예? 뭐 0.2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버려요. 이렇게. 이 얘기는 이렇게 차이가, 양쪽 눈이 짝눈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예? 짝눈이 되는 게, 이 시력이 틀려지는 거예요. 시력이 이렇게 틀려지는 이유가 바로 이 많이 있었던 쪽, 많이 막혀 있었던 쪽이 현저하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많이 막혀 있었던 이 비루관의 한쪽 통로가, 여기는 어느 순간 막혀버렸고, 이미 여기는 많이 막혀 있었던 쪽의 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안 좋아지더라. 더 많이. 그래서 양쪽 시력이 일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에? 많지 않다. 만약에 양쪽 시력이 일치하는 사람이 뭐 1.0 이상의 형태로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뚫려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뚫려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맥혀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뚫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미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눈의 양쪽 눈의 시력의 평균 균형을 맞추는 이 공간인데, 이것이 막혀버리면은 양쪽 눈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시력이 차이가 난다. 그 시력에 영향을 주는 거는 비루관이
막힌 정도에 따라서 막혔던 정도, 이게 막혔다 뚫렸다가 뭐 막혔다 뚫렸다가 뭐 이랬던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막힌 경우가 더 많이 더 많이 막혔을 때 이런 시력의 그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력의 불균형. 그래서 이 비루가는 일단 첫 번째로 이 눈의 건강을 좌우한다. 눈의 시력.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은 눈은 수많은 아주 무수익이 많은 아주 셀 수도 없는 혈관 덩어리의 눈이. 우리 얼굴도 그렇지만 이 눈은 정말로 많아요. 우리 인체 중에서 아주 미세혈관이 모세혈관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뭐냐 하면은 이 아마 눈일 거예요. 이게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수도 없이 많은, 셀 수도 없이 많게 혈관으로 이렇게 이 시력을 혈관으로 유지가 돼서 그 미세 혈관들의 혈액이 다 통했을 때 최적의 시력, 눈의 기능, 최적의 시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카메라나 이런 걸 봤을 때, 카메라로 대비를 했을 때 카메라의 화소를 결정해 주잖아요. 화소 뭐 3천만 화소, 뭐 2천만 화소, 뭐 5천만 화소. 이 화소에 의해서 화질이 결정이 되죠. 우리 눈은 바로 이 모세혈관에 그 개통되어 있는 모세혈관의 숫자, 그거에 의해서 눈의 화소가 결정이 돼요. 눈의 화소.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다 뚫려 있는 상태의 화소, 중간에 적당히 눈의 혈관들이 막혀 있는 상태. 뭐 많이 막혀버리면 아예 시력 자체가 이제 뭐 안 보일 것이고, 다 막혀버렸으면은. 그래서 그 막혀 있는 그 모세 혈관들의 그 수량, 개수에 의해서 우리 눈의 시력이 결정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 비루관의 역할이 뭐 눈의 건강을 좌우하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그죠? 비루관의 여기가 항상 개통이 돼야지 눈이 건강해지고 시력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 아까 그 혈관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명상 수행을 하게 되면은 시력이 오히려 더 좋아지게 된다. 그건 이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뭐 거기까지 지금까지 아실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건강을 좌우하고 요 중앙에 미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것이 뚫리게 되면은 양쪽 눈에 다 소통이 되기 때문에 시력의 불균형이 해소된다. 그래서 양쪽에 다 영향을 준다. 자, 그러면 그 양쪽 눈이 막혀 있는데 요 양쪽 눈이 개통이 된 걸 어떻게 아느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양쪽 눈이 지금 막혀 있었는데 이거를 개통이 됐는지, 서로 개통이 됐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궁금하잖아요. 그죠? 내가 거기가 개통이 됐나 안 됐나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명상을 진행하고 자세를 잡고,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세를 잡고, 그리고 머리를 젖혀서 비루관을 개통을 하고 나서 어느 시간이 경과를 하게 되면은 요 미간에 자, 미간의 색깔이 딱 요 위치에요. 요 위치. 여기에 색깔이 바뀌어요.
여기가 색깔이 바뀌어요. 이게 개통이 되면은 표시가 나요. 딱 여기가. 표시가. 어떤 식으로 나느냐. 내 피부색보다 훨씬 더 밝게 표시가 돼요. 여기가. 밝게 표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몸에 림프체액이 일로 통과를 하게 돼요. 흐르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 여기가 막혔다가 뚫리게 되면은 색깔이 얼굴 피부색보다 훨씬 더 밝게 표시가 된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의 미간을 보면은 내 비루간이 양쪽 눈이 개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얼굴도 과학적이라서 우리 몸에 제2의 혈액인 림프체액이 아주 골고루 흘러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요 눈썹 윗부분 여기 다 림프 체액이 다니는 길이에요. 자, 이 림프 체액이 다니는 길. 자,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눈두덩이, 이 눈썹의 눈두덩이 여기 다 림프 체액이 다니는 길이에요. 요 부위가 림프 체액이 원활하게 흘러다녀야지 여기가 반짝반짝 빛나요. 여기가 색깔이 반짝반짝 빛나요. 자, 여기만 흘러나요? 중요한 부위, 요 귓바퀴도 다 이게 림프 체액이 다니는 이게 길이에요. 이게 루트. 이게 다 림프 체액이 다니는 루트예요. 안쪽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림프 체액이 다니는 이 통로예요. 통로. 여기 안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도 마찬가지로 림프 체액이 다니는 거고. 귓볼이 이렇게 쭉 늘어지신 분들, 요거는 바로 림프 체액이라는 거기엔 면역세포도 들어있고 면역세포의 저장고예요. 그래서 귓볼이 쭉 늘어지신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면역력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이 귓볼이 바로 면역, 그러니까 림프 체액의 저장고다, 저장고. 자, 요 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비루간이 그럼 아까 요 눈과 귀와의 소통만, 그러니까 공기의 소통만을 하는 역할을 하느냐, 그 정도 역할을 하는 거냐. 그래서 그 정도 역할만 해도 눈이 건강해지니까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더 중요한 역할. 무엇이냐 그것이. 자, 우리 뇌에는 송과샘이라는 뇌 분비 기관이 있어요. 송과선이라고도 하고 송과샘이라고도 하고 송과체라고도 하는데 우리 몸에 6개의 뇌 분비 기관 중에 가장 물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이 바로 이 송과샘이에요. 송과샘.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송과샘. 자, 내분비 기관이라면 뭐냐? 우리 몸에서 필요한 중요한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중요한 호르몬. 첫 번째 이 내분비관의 역할이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호르몬을 만들어요. 송과샘에서 호르몬. 어떤 호르몬을 만드느냐? 호르몬을 만드는데 어떤 중요한 호르몬을 만들어내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호르몬이냐? 바로 멜라토닌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멜라토닌 호르몬.
자,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라는 건 뭐냐? 자, 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전 시간에. 우리 몸이 전신이 순환이 잘 되고 공기에 막힌 통로들을 열어서 코로 유입된 공기가 편도선을 통과를 해서 하단전까지 유입이 되고 하단전에서 전신에 공기를 보내주려면은 중간에 굳거나 막힌 곳이 없어야 되고, 만약 막힌 곳이 있다라면은 그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려면은 첫 번째 필요한 게 굳은 거를 풀어주려면 말랑말랑하게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랑말랑하게. 요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말랑말랑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동안 막혀있던 혈관이나 신경이나 숨길이나 이런 것들이 말랑말랑하게 돼야지만이 그것이 해결되기 시작한다. 그것을 해결하려면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공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공기다. 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이거를 근본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경직이 되고 순간적으로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긴장되고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되면 경직되고, 이런 상황은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또 잠을 잘 때는 당연히 또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왜냐하면 치유를 해야 되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에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긴장된 거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경직된 거를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호르몬 한 방울이, 멜라토닌 호르몬 한 방울이 긴장된 거를 쫙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바로 호르몬 중에 호르몬의 제왕이라고 해요. 멜라토닌 호르몬. 그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자, 근데 아까 이 송가샘이라는 곳에서 무엇을 만드느냐? 바로 이 멜라토닌 호르몬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멜라토닌 호르몬을 만들어내서 자, 쫙 분비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멜라토닌 호르몬이 양쪽 옆니마 열로 쪼로록 분비가 돼요. 열로 쪼로록 분비. 이쪽으로 내릴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이 여기를 통과해서 보통 여기에 사람들 보면은 핏줄 같은 그 힘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살짝 꼬불꼬불하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보시죠. 그게 바로 호르몬의 길이에요. 요게 이렇게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 눈 옆에 눈물샘을 통과를 해요. 눈물샘. 그래서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면은 눈물이 찔끔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졸음하고 하품을 쫙 하면은 눈물이 찔끔 나잖아요? 그죠? 막 졸려서 하품을 하는 순간 바로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바로 이 눈물이 찔끔 나는 거예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지나가면서 눈물샘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 눈물샘을 경과를 해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비루간으로 유입이 돼요. 비루간으로 유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루간이 아까 좌우 눈의 건강을 좌우하는 일 외에 아까 설명을 빠뜨렸네. 좌우 눈의 건강을 좌우하는 거 외에 눈의 노폐물, 눈에서 나타나는
노폐물의 정화기이기도 해요. 이게 하수구. 노폐물이 눈으로 들어온 오염된 물질, 노폐물 이런 것들을 이쪽으로 다 내려 보내는 거예요. 일로. 그래서 이게 하수구이기도 해요. 자, 이 두 눈의 건강을 좌우하는 그 역할, 그거 이외에 바로 멜라토닌 호르몬의 경로다. 경로. 이것이 만약에 이것이 맥혀버렸다. 여기가 호르몬 효과, 여기서 얘들이 몸에서 어디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필요해서 신호를 보냈는데 얘 오다가 여기 분비를 했어요. 여기서 하체에서 분비를 못할 수도 있고, 만약에 송가샘이 많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분비조차도 못해요. 근데 분비되었어. 일로 분비되었는데 여기가 맥혀버렸어.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얘는 보내줬는데 통신이 끊겨버린 거예요. 통신이 중간에 맥혀버렸어. 이거 어떻게 뚫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뚫려 있어야 되겠죠. 이게 맥혀버려. 여기서 열심히 보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스르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역할을 못 하고. 자, 그래서 여기가 뻥 뚫려 있어야지 즉각 분비를 해서 호르몬 분비가 이루어지면은 10초 안에 반응이 일어나요. 10초 안에. 아주 강력한 호르몬이에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아주 강력해요. 이거 그 인간이 우리 인체에서 자체적으로 선천적으로 만들어내는 멜라토닌 호르몬 흉내를 낼 수가 없어. 워낙 강력해. 호르몬 한 방울이 우리 이 거대한 몸 전체를 10초 안에 릴렉스를 시켜버려요. 10초 안에. 전신을 릴렉스를 시켜버려요. 릴렉스. 그냥 말랑말랑 해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릴렉스. 예? 경직, 긴장이 다 풀려버려요. 릴렉스. 이거는 릴렉스. 릴렉스를 시켜버려요. 이거 아주 강력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일상생활 할 때도 이것은 분비가 돼요. 본인들은 모르지만 이것이 분비가 돼요. 그리고 보통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건강한 사람인 경우에 수면 중에 분비가 돼요. 수면 막 잠들고 나서 어느 정도 있으면은 분비가 돼요. 본인이 이것이 분비가 되는지를 보통은 못 느껴요. 보통은 못 느끼고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분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내가 수면 중에 이것이 분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요. 바로 이것이 분비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은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는 거고 우리 몸에 바로바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려고 해도 이것이 잠이 안 오고 졸리지도 않고 이런 경우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아예 못 만들거나 중간에 만들어서 보냈는데 중간에 맥혔거나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몸을 릴렉스를 못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비가 안 되면은 잠을 쉽게 이루기가 쉽지가 않다. 네? 그 멜라토닌 호르몬이 정말로 중요하다. 우리 수면 중에 내 몸을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 수면 중에 내 몸을 치유하려면은 잠이 잘 들어야 되고, 잠이 들었으면 내 몸이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이완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순환이 좋아져서 내가 혈액 세포들의 혈액도 공급을 잘 해주고 영양 공급도 해주고 망가진 거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노폐물 쌓인 거 다 빼주고 세포 죽어간 거 새로 또 만들어주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 잠을 잘 못 자게 되면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못해요. 그런 일을 못하니까 다음날이 피곤한 거예요. 다음날이 피곤해. 예, 명쾌하지가 않아. 다음날이. 잠을 자고 나면 명쾌해야 되는데 명쾌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바로 멜라토닌 호르몬이 이게 영향을 주고 있느냐 못 주고 있느냐, 이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라는 게 이러한 경로로 이렇게 해서 분비가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알 수가 있느냐? 그거를 어떻게 내가 그 호르몬이 분비되는지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 멜라토닌 호르몬에 대해서 그 멜라토닌 호르몬이 어떤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그 멜라토닌 호르몬은 이 양쪽 콧잔 등 이 비루관을 통해서 이쪽을 경유해서 내 몸에 이제 유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면은 첫 번째는 내가 깨어 있을 때 분비가 되면은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눈물이 찔끔 날 수도 있고, 이 양쪽 콧잔등 이게 비루간의 경로, 양쪽 콧잔등이 알큰한 느낌을 받게 돼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여기가 알큰해, 얼얼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알큰한 느낌을 받아요. 자, 근데 이 알큰한 느낌은 사실은 누구나 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어렸을 때 경험했던 거예요. 이게 알큰한 느낌. 누구나 대부분, 아주 특별한 사람 아니면은 대부분 다 경험했던 거예요. 이게 알큰한 느낌. 이거 어떨 때 이게 알큰한 느낌을 받았었냐.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거나 초등학교 때 겪거나, 예전에는 국민학교였죠. 응? 아주 어렸을 때 주변 상황이나 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아주 심하게 울 때가 있어요. 심하게 울어. 사람이 어린아이 때 잘 울잖아요. 그죠? 잘 울어요. 울음,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운다는 거는, 운다는 게 뭐냐? 운다는 게 왜 우냐? 에? 이게 왜 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울고, 어른들이 되면 잘 안 울죠. 어떨 때는 필요에 따라서는 어른들도 울 때가 있죠. 그죠? 울음. 이게 왜 울까요, 사람들이? 뭐, 물론 슬픈 일이나,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우는데, 어렸을 때는 슬픈 일이 당해서, 생겨서 우는 경우보다는 다른 경우가 많죠. 주변에 본인이 좀 위협받는다거나, 공포스러운 환경이거나, 본인 힘으로 뭔가 될 수 없는 환경에 접했을 때 심하게 본인의 의지대로 안 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울죠. 울어요. 그럴 땐 울어요. 이렇게 울어. 이 운다는 게 뭐냐면은 내 몸이 경직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변 어떤 영향으로든지 간에 내 몸이 긴장되고 경직되었다. 내 몸이 긴장되었다. 지금 현재 긴장되고 경직돼서 순환이 잘 안 된다. 긴장과 경직되어 있다. 이 긴장 경직되어서 순환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매우 힘들다. 이거를 빨리 해결해 달라.
해결해 달라는 신호가 바로 울음이에요. 울음. 아이들의 울음은 보통은 이래요. 뭐 어른들도 뭐 울 일은 별로 없겠지만, 어른들도 만약에 운다면은 이런 경우고, 여기에 플러스 슬플 때, 뭐 좌절할 때, 뭐 이런 이 같은 개념이 사실은 슬픔, 좌절이 좀 뭐 추가가 되겠죠. 이렇게 울게 되면은 이게 바로 뇌에 있는 송가체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 울음이. 응? 내가 이렇게 경직이 되었으니까, 긴장이 되고 경직되었으니까 빨리 내 몸을 해결해줘라. 빨리 이 긴장과 경직을 풀어줘라. 라는 신호예요. 신호. 아주 막 심하게 엉엉엉 울고 막 하게 되면은 뇌에서 이제 그걸 신호를 받고, 아까 경로로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을 분비를 해줘요. 분비를 쫙 해서 요 미간을 통해서 미간이래 눈물샘을 통과해서 비류관으로 쫙 공급을 해줘요. 그럼 어느 순간 아이가 울음이 뚝 그쳐요. 뚝 그치는 시기예요. 뚝 그쳐버려. 그리고 흑흑흑 하잖아요. 흑흑흑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울음을 그래갖고 천천히 멈춰요. 흑흑흑 하면서. 여기 다 이유가 있는데 이게 뚝 그칠 때, 울음을 그치고 나서의 느낌, 그때 바로 이 알큰한 콧잔등이 알큰한 느낌을 받아요. 이 콧잔등이 알큰한, 얼얼하고 알큰한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것이 그 정체가 뭔지 모르고 그것에 골똘히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었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 울음, 심하게 울고 난 뒤에 느끼는 알큰함, 그 알큰한 느낌이 바로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었다라는 그 표시예요. 그게 표시. 그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본인의 긴장과 경직이 풀렸고, 그로 인해서 내 몸이 해결이 됐어요. 내 몸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러니까 해결이 되었으니까 울음을 더 이상 울을 필요가 없어. 뚝 그치는 거예요. 뚝 그쳤어. 자, 뚝 그쳤어요. 흑흑흑은 뭐죠? 흑흑흑? 흑흑흑? 흑흑흑.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흑흑흑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자, 긴장되고 경직되었을 때, 경직되면은 내 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바로 혈관과 신경, 공기의 통로가 다 상당 부분이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혈관도 그렇고, 혈액순환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신경순환도 그렇고, 신경순환, 그 다음에 뭐죠? 혈관, 신경, 그 다음에 공기의 통로. 우리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공기의 통로. 지금 공기의 통로도 역시 긴장하고 경직되면은 이게 통로가 좁아지거나 막혀버려요. 여기 통로가. 공기의 통로가 여기 막혀버린다고, 이게 막혀버려. 그러면은, 자, 우리 몸에 이 아이가, 울었던 아이가, 울기 전에, 평범하게 릴렉스 돼 있는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80이라는 공기가 유입이 되어 있었는데, 몸이 경직이 되면서, 긴장 경직된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50%만 유입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30%는 못 들어간 이유는 공기의 통로가 좁아지거나 막혀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요 우는 시기,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 시점, 그 이전까지는 50%만 공기가 유입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50%가. 그런데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다시 원상태로 80% 내지는 뭐 90%, 100%뭐 이렇게 다시 유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는 기간 동안 50%밖에 못 들어왔어. 50%밖에. 숨이 갑자기 30%가 더 들어와야 되죠. 그죠? 숨이 30%가 더 들어와야 돼. 50% 유입이 된다. 우는 순간에 우는 동안 50% 들어왔는데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다시 80%가 들어올 수 있는 몸의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럼 30%가 더 들어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잡아 당기는 거예요. 공기를. 에? 이렇게. 그 부족했던 공기를 바로 흑흑이라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공기를 한 번에 잡아 당겨 주는 거예요. 안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3단 호흡이라고 해요. 3단 호흡. 네? 뭐 물론 3단 뭐라 4단도 할 수 있고 뭐 더 할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보면은 3단 정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호흡.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호흡이 순간적으로 갑자기 늘어나 버렸을 때 그 부족한 공간을 채워줄 때 필요한 공기를 잡아 당겨 주는 거. 그게 바로 이 울음이 끝인 이후에 흑흑흑으로 잡아 당겨 주는 거. 얼마나 공기가 중요해요. 내 몸은 지가 알아서 다 하고 있다니까. 내가 굳이 관여하지 않아도 돼요. 내 몸은 내가 본인 몸이 알아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할 거는 뭐예요? 내가 할 건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 몸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내 몸이 순환이 좋아지고 긴장된 몸이 릴렉스가 될 수 있도록 공기의 통로가 다 열어질 수 있도록 막힌 통로들이 열어질 수 있도록 굳은 것이 풀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 이게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몸에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몸이 치유를 잘 할 수 있도록 치유를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지는 일. 이게 이것도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이걸 해야지 내 몸이 하거든. 그러니까 치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내가 할 게 없으니까 내 몸이 어떻게 잘 하고 있나 지켜봐 주는 거예요. 지켜봐 주는 거. 내 몸이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줬더니, 응? 내 몸이 환경을 만들어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잘 하고 있네. 그래, 잘하고 있어. 내가 계속적으로 내가 응원해주고 지원해줄게. 염려하지 마. 이거예요. 본인이 하나 할 수 있는 일. 내가 뭐 숨을 뭐 길게 쏟아 짧게 졌다가 뭐 끊어졌다가 뭘 했다가 뭘 하려고 할 필요 없어. 걔들이 할 일이라고. 걔들이 할 일.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 몸이 할 일이라고요. 거기다가 왜 손을 대? 호흡에다가. 응? 자, 여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다. 그래서 비루가 하는 역할은 지금 중요한 멜라토닌 호르몬의 경로이기도 하다. 여기가 막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막혔을 때는 우선적으로 뚫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뚫어줘야 되는 게 바로 요 비루관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요 비루관이 이렇게 중요한데 또 뚫어야 되겠죠, 이거를. 비루관을 만약에 막혀 있다면은 뻥 뚫려 있는 사람들은 뭐 통과하는 거고 요 과정 첫 번째 과정이 이게
비루간이 여기에 우리 몸을 치유하는 첫 번째 시작, 그러니까 명상의 전체적인 환경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첫 번째 내 몸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코에서 출발하는 눈과의 통로 비루간, 이것이 첫 번째 내 몸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 중요성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이 비루간이 만약에 막혀 있다면은 이 뚫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내 몸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나는 명상을 시작하는 사람은 내가 어디를 먼저 내가 치유를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내 몸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 몸은. 얼마나 신기해요. 얼마나 신기하냐고. 내가 내 몸보다 잘났을까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내가 내 몸보다, 만약에 내 몸이 생명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별도의 내 몸의 수많은 세포들이 다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 개별적인 생명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나라는 사람이 내 몸의 세포보다 잘났을까요? 이런 것도 모르는데 요 비루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인지 내 몸은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야. 내 몸의 세포들이 나보다 더 똑똑해. 자,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뚫어야 되는데 어제 일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일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거 뚫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이것도 비루간을 뚫어주는 방법. 그리고 우리 명상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이 비루간이 뚫리는 게 가장 먼저 일어난다. 자, 비루간의 구조를 한번 보면은, 살펴보면 다시, 자, 보통 이렇게 안 비고 일반 아주 낮은 베개를 베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평이잖아요. 그죠? 코의 형태가 이렇게 수평을 그러니까 이 콧잔등의 형태가 수평을 이루고 자거나, 아니면은 잠자지 않을 때는 서 있거나, 높은 베개를 하더라도 이렇게 서 있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앞으로 막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앞으로. 여기 풀어도 안 나와. 비루간이 안 뚫려. 여기 막혀서.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전 시간에. 요거는 유일하게 요 비루간을 뚫어줄 수 있는 방법은 기울기를 반대로 해줘야 된다. 기울기를 반대로 해줘서, 자, 잠잘 때 이와 같이, 지금 각도가 한 45도 정도 되나요? 이 45도 좀 넘네. 한 8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전 이제 요거를 베개를 2개를 포개서 했기 때문에 각도가 더 많이 나와요. 지금 한 80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80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자, 물리적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있는 것보다 각도를 더 많이 주면은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니까 뭐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여기에 이물질이 있다면은 빠져나오겠죠. 여기 이물질이 여기 차 있다면은 여기에 습기, 적당한 온도와 습기와 이런 것들을 호흡 중에 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런 정도의 기울기만 주더라도 당연히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흐물흐물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흘러내려와서 요
비루관이 어느 순간 여기가 뻥 뚫리게 된다. 그럼 이 뻥 뚫리고 나면은 그 다음이 이제 뭐냐? 바로 비루관 미간과 미간 사이. 미간과 그 눈과 눈 사이 바로 미간. 요 중요한 요 통로마저 뚫어줘요. 우리 몸이. 요 통로를 뚫어줘요. 이거 보너스예요. 보너스. 또 나중에 비루관 뚫고 어느 정도 꾸준하게 명상을 진행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기가 색깔이 변해 있어요. 이걸 확인하시면 돼요. 스스로. 여기가 색깔이 피부색보다 훨씬 더 밝게 표시가 돼요. 여기가 뚫렸다는 표시예요. 뚫렸다는 표시. 그리고 어느 순간 나중에 이제 뇌호흡과 이런 걸 설명을 할 때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멜라토닌 호르몬의 경로도 본인이 알아챌 수 있어요. 요것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느낌을 주고 내 몸에 바로 영향을 주는구나. 정말 중요한 호르몬이구나 라는 것도 알아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루관 눈과의 소통하는 이 비루관이죠.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공기 코에 유입돼서 바로 입구 위쪽으로 공기가 유입되면서 양쪽 눈에 공기의 소통을 해주는 통로예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양쪽 눈의 온도와 습도와 압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중요한 호르몬의 경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비루관은 1차적으로 내 몸을 치유할 때 필수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이게 개통이 돼야 될 곳이기 때문에 내 몸이 알아서 환경을 만들어 주었더니 여기를 먼저 개통을 시키더라. 여기를 먼저 개통시키더라. 이게 이번 시간의 요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 다음 시간에는 코로 유입된 공기가 눈 말고 또 어디로 간다고 했죠? 귀로 가요. 귀로 통로가 여기 연결되어 있는 통로. 또 하나는 뇌로 가는 통로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귀로 가는 통로, 유스타키오관, 이관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